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것은 경기도 염생식물 분포 현황, 활용 방안 이건데요. 사실은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뭘 하지? 제가 정말 그 3박 4일을 막 고민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자, 앞에 두 분께서는 주로 법과 제도 그리고 이제 실제 시행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블루카본 말고 다른 쪽 방향에 관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염생식물을 했던 게 한 10여 년 정도 지나가요. 전에 원래는 제가 이제 해양 보호 생물, 그래서 이제 개나 고등이나 요거 이제 인공 증식한 다음에 요걸 이제 방사하고 방류해주고 뭐 이런 그런 갯벌 복원 관련된 것 같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갯벌에서 뻘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요 식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활용 방안인데 막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쪽이 됐어요. 사실 이 우리나라의 염생식물 관련된 연구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군산대학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퇴직을 하시고 더 이상 그쪽 관련된 분야가 채용이 안 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염생식물에 대한 게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제 최근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오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뭔 것들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염생식물 하면 우리 보통 계시는 분들이 그냥 다 바닷가에서 사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식물이에요. 식물이기 때문에 얘 짠물 싫어해요. 그래서 대신 얘는 어느 정도 염분에 대한 적응력이 있는 애들 우리가 폭넓게 염생식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생식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건 바닷가에 갔더니 다 있는데 어떤 건 염생식물이고 어떤 건 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라고 가서 바로 알겠지만 우리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바닷가에 가서 있는데 육지에도 있어요. 그러면 얘 염생식물 아니에요. 바닷가에만 있으면 염생식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야가 진화를 하다가 마른 애라고 보시면 돼요. 더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바닷물에 대한 적응력을 많이 갖고 바닷물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애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역할은 생산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제가 갯벌 돌아다니다가 갈 때 정확히는 이게 지금 모세다리인데 거기에 이렇게 무슨 새인가는 몰라도 이렇게 둥지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지다 보면 이런 이제 개들 고둥들 요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염생식물이 굉장히 생태학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염생식물들이 그러면 바닷물에서 어떻게 견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여기 보시면 네이버한테 다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삼투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삼투압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움직이는 건데 이 바닷물이 고농도예요. 그래서 보통 식물들은 물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사를 하는데 얘네들은 거기에 대한 적응 능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적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일단은 얘네들을 내 몸의 농도를 높게 한 다음에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들 중에서 주로 유기물질, 그 다음에 무기물질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하는 뭐 칼슘, 나트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에 이제 착안을 해서 그러면 얘가 생리 활성이 좀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다시 블루카본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쭉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염생식물이 우리가 그 블루카본을 흡수원으로 쓰려면 주로 이렇게 만조선 근처에 있는 애들을 씁니다. 그리고 그 위상에 있는 애들은 쓰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갯벌 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류들을 쓰는데, 여기 이제 경기도에 어떤 염생식물이 사냐라고 하는데 요 사는 내용들이 대부분 서해안은 비슷합니다.
갯벌 쪽에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 사장 쪽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서식 위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 내용들에 관한 것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문제부터 시작해서 칠면초, 기수초, 해옥나물, 방석나물이 있는데요. 야가 수에다가 사실은 다 같은 속명이잖아요. 요거 헷갈려요. 저도 헷갈립니다. 요 칠면초, 기수초인데 근데 이쪽은 주로 기수초가 많아요. 그래서 이파리를 보면 약간 납작한 게 기수초고요. 원통형을 반절 이렇게 세로로 자른 게 해옥 뭐였죠? 해옥나물. 그리고 이제 입이 통통한 거. 요게 이제 칠면초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가지가 어디서 나냐부터 막 따져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가 염분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파리 모양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걸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이제 1년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퉁퉁마디는 우리가 함초라고 하는 거. 이 함초라고 하는 요게 퉁퉁마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2년생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개찔경부터 해서 그러한 2년생들이 있는데 이 쑥종류예요. 쑥종류인데 얘는 냄새가 나요. 쑥 냄새가 나는데 바닷가에 살면 그러니까 바닷물에 접하는 데 가면 쑥 냄새가 나는데 얘가 이제 그 육상으로 올라와 버리면 쑥 냄새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가 살기 위한 그러니까 고농도의 염분 농도에 살기 위한 적응 능력의 일환으로 그러한 물질을 내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로 다년생들입니다. 보시면 뭐 천일사초, 지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대 아까 말씀드린 갈대하고 이 모세달하고는 조금 헷갈려요. 여기는 이제 요거 잘라 보면 모세달은 이 잎 그 안에 그 줄기가 꽉 채워져 있고 갈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갈대는 그 우리 또 갈대하고 비슷한 거 있잖아 올대라고. 갈대는 저 있잖아요. 저기 그 뭐죠? 그 억새. 억새하고 비슷한데 억새는 주로 이제 육상에서 물 안 닿는 곳에서 있고 갈대는 이제 물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 그 경기도 물론 여기 뭐 시흥, 평택, 그다음에 안산, 그죠? 화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 주로 사는 그러한 종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바닷가 쪽에 모래가 있는 데 가면 이게 맷꽃입니다. 이게 갯맷꽃이니까 보통 나팔꽃처럼 생긴 거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카본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블루카본 때문에 염생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염생식물에 대한 식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주로 대부도 쪽에 저런 사업들을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요게 조금 사라지고 많은 자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이런 염생식물에 대한 식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우리 김영남 차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근소만이나 쪽에 이제 갯벌 복원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조감도를 굉장히 이쁘게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쁘게 정도 잘하려면요 아무 짓도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0년 있어야 돼요. 너무 심했나요? 이제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 아까 매향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조류 저감 장치 이런 것을 해서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했던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서천군에서 요 블루카본 실정센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염생식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지금 막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그런 기준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저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기관들이 하는 것을 쭉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어떤 것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생식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년생이 있고 2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습니다. 다년생은 이게 이제 나무로 돼 있냐 풀로 돼 있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심을 때 제가 볼 때는 단연생을 이식하는 게 요렇게 여기가 지금 고창 쪽인데요. 단연생을 이식해 놓으면 이게 쫙 번져 나갑니다. 물론 이제 지체긴 하긴 한데 이게 좋긴 한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자체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매년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생을 심어야 된대요. 그 말도 맞더라고요. 이게 매년 심어야. 예. 하여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어떤 동네인데 여기에 지금 이게 그 칠면초 요게 이제 겨울철이 되면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줄기라고 하기엔 조금 하는데 그 부분이 잘리면서 이게 이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겁니다. 떠다니면서 김양식장에 이런 걸 이제 와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민원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소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이 염생식물을 아무데나 심으면 안 되고 침수에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러한 침수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걸 고려해서 어떤 종을 집어 넣을 거냐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매항리에서 했던 거, 여기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물론 또 이걸 또 이렇게 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이걸 빨리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이 장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빨리 복원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야, 뭔 소리야, 이거 건들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개발이냐 보존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이제 싸우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종이 서식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뿌릴 거냐 어린 싹을 갖다 심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씨앗이 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로 한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또 기관에서는 가을철에 얼마 전에 11월인가요? 11월에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원래 보통 우리 온대 지역에서는 봄철에 씨앗을 뿌려야 이게 잘 자라는데 가을철에 씨앗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을 갖다가 파고 갖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씨앗이 발화가 안 돼요. 보통 발화를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화를 하기 위해서 요 씨앗을 몇 센치 깊이로 심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후 어떤 그런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휴면 상태가 좀 긴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조금 쇼크를 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발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 실제 직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경우하고 육묘를 육상에서 재배를 해서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게 육묘를 심는 건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음에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활용 방안입니다. 자, 염색식물에 대해서는 보통 예전에 우리가 나물이나 채소 이걸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염생식물 이름에 보면 이렇게 나문재, 해홍나물, 나물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발나물 봄철에 이렇게 판매해서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해서 먹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풍입니다. 방풍은 풍을 예방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신경통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약재로 썼습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쭉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함초라고 그래서 퉁퉁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나왔었는데 이거 보면은 변비 뭐 좋다 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짜요. 짜서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물 많이 먹으니까 거시기가 잘 나오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해안 쪽에 가면 갯기름나물 보통 식방풍이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간장에다가 장아찌를 담아서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객개미 자리는 원래 세발나물이 정확히는 객개미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염분에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 몸에 이상한 반응을 나타내는, 그래서 육지 식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능이 염생식물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도에서 2015년도에 염생식물 이런 축제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마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축제를 한번 경기도 쪽에서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량 재배해야 돼요. 그래서 대량 재배를 하는데 그럼 어디다 재배를 할까? 고민했던 게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에 섬들이 많아요. 섬들이 많은데 그 동네를 갔더니 이제 연세들도 많이 드셨고 밭농사 지으라니까 힘들어요. 이게 풀베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농약 줘야 되죠. 뭐 하여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방치돼 있습니다. 방치된 데에다가 차라리 그러면 염생식물을 심자. 그래서 염생식물을 심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해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해수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육상에서 살던 잡초들은 다 죽어버려요. 고사돼 버립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안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여기 포크레인이나 굴삭기 동원해서 이제 밭을 한 100평 정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키운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 동원해서 실제로 심었습니다. 심어 가지고 현재 10월 말에 지금 자란 이런 모습입니다. 얘는 이제 큰 비쑥이라고 2년생인 애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꽃 피고 아마 죽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갯기름 나물이라고 쟤는 다년생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기능이 많이 알려진 종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촌에서 이걸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동네에 전북 어촌 특화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경기 어촌 특화 지원센터도 있는데 전라북도의 어촌 지원센터하고 같이 요거를 한번 어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빵도 만들었고요. 머핀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동네가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럼 그분들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업인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분말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분말을 만들어줘서 제공을 해주면 그런 가게나 빵집 이런 데에서 이런 걸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주로 활용 쪽으로, 그러니까 블루카본도 당연히 하지만 기왕이면 이걸 우리가 직접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